오늘부터 예장 통합과 합동 등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시작됩니다. 한 회기 동안에 각 교단별 주요 현안은 물론 한국교회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 많은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와 함께 2020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에 주목할 점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주요 교단 총회가 열리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예,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정말 중요한 총회이긴 하지만 50명 미만 모이는 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장로교 총회들이 각 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네. 여러 곳에 흩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방역 지침이 또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지침들이 정기총회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총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정기총회 올해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예, 이번에는 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각 곳에 흩어졌는데요.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가 열리면 한 1,500명, 1,600명 이렇게 총대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35곳에서 흩어져서 총회를 진행하고 네. 온라인으로 예. 그걸 취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보통 총회들이 한 3일, 뭐 길게는 4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반나절에 이걸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 선거가 아마 주요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나머지 현안들은 아마 위원회로 위임되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예.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책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단 총회에서 다룰 각 교단마다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점을 좀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예장 통합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지금 뭐 명성교회 세습 관련 문제라든지 뭐 차별금지법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예장 통합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룰 것 같습니까? 예, 통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명성교회 안이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그 수습안에 대한 결의가 있었는데 예. 그 안에 대해서 좀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가 예. 많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헌의라고 과정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노회나 지방회에서 예. 이번 총회에서는 이 안을 논의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 노회에서 이 명성교회 안을 다시 논의하자라고 예. 올렸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가 아무래도 뭐 통합교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에서 지금 핫 이슈로 예.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연합기관에서 탈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합신이나 고신 등 다수 교단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사랑제일교회발 이 코로나19 감염 이 사건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이제 다른 그 여태까지 이제 발자취를 봤을 때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어떤 교단에서 좀 이걸 다룰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합신하고 합동이 아무래도 앞장을 섰고요. 합동, 다른 교단들도 지금 헌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될진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8개 교단에서 이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서 총회에서도 아마 좀 더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긴급 지원이라든지 네. 뭐 목회자 이중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동성애 관련 내용들도 또 이게 다뤄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어떤 이 교단에서 주로 좀 다뤄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예. 그 작은 교회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죠. 네. 네. 지금도 우리가 한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런 곳에서 지금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네. 진행이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예.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라인 헌금이나 뭐 이런 체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예. 그리고 특히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월마다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들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다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그런 교회들 지금 지원 대책들을 다 마련을 하고 있고 이미 네.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중직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죠. 예. 아마 좀 더 교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이중직 허용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그 직업을 좀 바꾸는 것까지도 예.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침총회 같은 경우는 또 총회 일정을 연기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한 달 정도 일단 연기를 한 거죠. 네. 일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일주일 후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총회를 일단 미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뭐 기침이나 감리교나 뭐 마찬가지인데 총회를 이제 미루긴 미뤘는데 임원 선거나 뭐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서도 항상 이 문제가 있었고 그 사회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감리회를 한번 보면 감리회는 또 총회 시작 전부터 또 소송도 보인다고 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벌써 뭐 오래된 그 앙금이 남은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감독 회장제를 만들어 놓고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임기를 마친 감독 회장이 제가 기억하기는 아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태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예. 이미 그 총회가 선거가 연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함도 있는데 이미 벌써 뭐 재판 고소가 벌써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교단인데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정기총회 기간이 되면 이제 화합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또 하기 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네요. 큰 문제죠. 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총회와 또 직접적인 연관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연합사역이 참 중요한 현안인데요. 이번 총회에서 연합기관 탈퇴 결의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한기총 이런 단체들이 이제 한국교회 연합체 현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은 어느 단체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전에는 뭐 한기총이나 교회협의회 같은 경우들이 예, 예. 대표를 했습니다만 한기총이 이제 한 축이 좀 무너졌고 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상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많은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한교총 같은 데서 새롭게 또 생겼기 때문에 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역할들을 해줘서 조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코로나 사태 때 정말 대처를 제대로 했는가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통일된 입장이라든가 예. 내지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약간 무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위상 문제도 조금 고려를 해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좀 연합기관이 좀 건전해지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모두가 힘을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상으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이 대담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정기총회가 한국교회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라고 저희가 언급을 하고 들어왔었는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각 교단의 한 회기 동안의 주요 안건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총회가 되겠는데 참 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많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점들 풀어야 될 그런 산적한 어떤 그 숙제들이 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좀 풀게 될 것 같은지 어떤 식으로 좀 나가게 될 것 같은지 예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음 세대 문제가 참 그동안 계속 대두가 돼 왔습니다. 뭐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고령화가 많이 심해지고요. 이렇게 다음 세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이 총회에서 다룰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총회가 예. 좀 더 절박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은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네. 대사회적으로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특히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얘기로 예.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파묻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문제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각 총회마다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 작년만 해도 예. 매해 한 5%에서 인구 전체 그 교인 숫자가 네. 예. 5%에서 10%까지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머지않아 교회 존립 자체가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각 교단마다 주일학교 상황을 보면 예.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고 아이들을 유지 못하는 곳들이 지금 많은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논의가 지금 없다라는 거죠. 다 파묻혔고 특히 이번 총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짧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논의가 될까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다뤄보면 좋을 게 이제 환경 문제인데요. 올해 특히나 이제 이상한 그 기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역대 최장기간 장마라든지 또 뭐 기록적인 폭우, 또 계속 태풍이 하나 올라오면 또 계속 올라오는 이런 정말 비가 많이 내렸던 그런 한 해였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이 세계가 약간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기독교, 교회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총회에서 어떤 부분을 좀 다루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뤄야 될 문제인데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실은 코로나도 생태계가 무너졌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박쥐한테서 인간에게 옮겼다라는 것은 생태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후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겪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뭐 그야말로 기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이제 정부에서나 세계적으로나 극단적인 환경 정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10년 뒤면은 가솔린 차나 디젤 차 등록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머지않아 이제 생산 중단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사회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처하자고 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앞장서야 되고 뭔가 분명히 나눠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좀 더 진취적으로 남들이 하는 거에 2배 이상 앞장서서 좀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요. 사실 예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한 생명 한 생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자살 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다뤄질 수 있을까요? 실은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 1위 한 게 벌써 15년, 16년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교회가 이 부분을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정부에서도 자살 예방은 종교기관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교회에 의탁하고 있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좀 길게 이루어졌던 총회가 한 3일, 4일이라고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하루 또는 반나절로 축소되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제 또 변화들이 많을 것 같고 임원 선거, 스마트폰 선거나 뭐 회의록 전산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온라인이라는 걸 이제 임원들이나 아니면 교회 어르신들이 경험을 해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은 매년 뭐 1000명 이상 되는 총대들이 모이는 총회를 각 교단마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4일을 숙박을 하면서 총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많은 그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도 있고 낭비 요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은 교단 정치라는 게 그 운영되는 방법이 노회나 지방회 같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은 총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축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회의보다는 실제적인 논의가 가능한 노회나 지방회에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그 구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는 노회 이런 데서 어른들만 모일 게 아니라 청년 그리고 평신도들 특히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아픈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의 문제고 예. 특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교회에서 터진 코로나 집단 감염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대형 정치 집회에 교회가 연관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바람에 네. 거기에서 많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 네. 어저께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교회 학교 임원이 이제 그 보고를 하시는데 예. 학생들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모이지도 못하지만 실은 이런 일 때문에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자부심, 당당함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아니 학교에서 참 네. 안타깝네요. 네,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부심이 없어지면 전도할 마음은 없겠죠. 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사회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지금 사회적으로 위상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은 이 세상에서 라이벌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문제도 그렇고 예. 아니면 사회 문제 이슈나 그런 것들도 그렇고 너무 부닥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기관은 어때야 된다라는 예. 그 지점에 우리가 좀 서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죠. 예. 네. 예.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평화로워지고 좋은 곳이 되고 네. 사람 살기 좋은 곳 네. 이런 곳이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사회 통합에 앞장서 주는 사람들 내지는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겠고 예. 특히 이 사회의 원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그 교계에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사회적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총회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예. 총회도 거룩해야 된다고 보고요.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방향을 결정짓고 한 해 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단이나 한국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네. 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웠고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